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연속복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자연상수 2라고 하는 이 낯선 무리수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무리수 이 파이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3.14. 근데 이 무리수 2, 이 자연상수 2는 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화 그 함수의 극한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낯설어온 그런 무리수가 되고 있죠. 자, 파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는 무리수인데, 자, 한번 알아볼까요? 이 무리수 2는 복리법으로 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합계에서 원금을 1원, 연이율을 100%, 즉 비율로는 1이라는 얘기죠. 자, 연이율이 지금 1입니다. 100%. 이러한 금융상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 금융상품이 1년간 M회 복리 계산을 해준다. 즉 M번 이자를 계산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그 얻어지는 이 원리합계를 한번 구하는 과정이 지금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몇 번 이자를 계산해주느냐. M번 이자 계산해준다. M번, M회. 이걸 우리가 복리 빈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리 빈도. 자, 한 번 해준다. 그러면은 연이율로 그냥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연이율.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율은 100%입니다. 지금. 즉 1이죠. 1. 그래서 이율을 지금 1분의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분의 1. 기간은 1년이죠. 1승. 그래서 원리합계는 2원이 됩니다. 자, 1년에 2번 이자 계산을 해줍니다. 즉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번, 즉 반기율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기율. 1년에 2번. 그러니까 연이율 1을 2로 나눈 2분의 1 이것이 반기율이죠. 또 1년은 2개 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은 2승. 그래서 원리합계는 2.25 되겠군요. 1년에 3번 이자 계산을 해준다면 이율은 3분의 1이 되겠죠. 연이율 1을 3으로 나눈 값. 기간은 1년은 3기니까 여기 3승. 그래서 원리합계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M번 이자 계산을 해준다면 원리합계는 1 플러스 이율은 연이율 1을 M으로 나눈 M분의 1. 1년은 M기가 되겠죠. 그래서 M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M이 무한히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 계산을 무한히 해준다면 과연 원리합계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이 원리합계는 얼마일까? 이렇게 M이 무한히 간다면. 자,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M분의 1, 이 값은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의 M승. 이건 무한되게 될까? 1원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무한히 이자 계산을 해준다면 원리합계도 무한대로 될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M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M분의 1은 1이 되죠. 이거 1 플러스 M분의 1이 1이 됩니다. 그럼 그거의 M승, 즉 무한대승도 그냥 1이 되는 게 아닐까? 1원 예금했는데 원리합계도 1원이 된다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과연 얼마가 될까? 이 원리합계 1 플러스 M분의 1의 M승, 이 M값이 한없이 이렇게 커진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궁금하면. 그래서 100일 때, m이 100일 때 얼마일까? 원리합계가 2.704814 이렇게 되는군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n값이 있고 여기 1 플러스 n분의 1의 m, 즉 원리합계죠. 만일 때, 즉 1년 동안 10,000번 이자 계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10,000번. 그럼 원리합계는 2.718146 이렇게 되는군요. 이번에는 1년 동안 이자 계산을 100만 번 해준다면 100만 번. 그럼 원리합계는 어느 정도 될까? 2.718 280 아까보다 크게 늘지 않죠? 10,000번일 때와 이 100만 번일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원리합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죠. 여기서 이자 계산 횟수 m을 이렇게 무한히 자꾸 크게 해보면은 이 원리합계가 더 이상 굉장히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를 않아요. 어떤 값에 아주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에는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로그의 창시자 네이피어부터 시작해서 베르누이, 오일러 이런 대수학자들이 이 자연상수 2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슈퍼컴퓨터로 이걸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이 보니까 얼마가 되고 있느냐, 2.71828 땡땡땡 이러한 무리수가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무리수를 우리가 2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자연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연상수가 복리로 계산하는 원리합계 과정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를 다시 이해해보면 지금 원금 1원을 은행에 맡겼죠. 연이율이 100%죠. 이런 금융상품에서 복리로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원리합계. 최대 원리합계는 이자를 무한번 이렇게 계산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원리합계는 자연상수 2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대 원리합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로그라고 합니다. 자연로그. 로그 2의 x인데 이거 상용로그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밑 2를 생략하면서 ln x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공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다 이 자연로그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수학의 영역에는 이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수학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미분과 적분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이 미분과 적분은 이 공과대학을 가는 학생들, 즉 이 공업수학이죠. 이 공업수학의 기초이면서 또한 경영경제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 경제수학의 기초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미분, 적분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분, 적분학은 자연상수 2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미분, 적분학의 함수의 극한편에 자연상수 2가 등장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연상수 2가 뭔지 알아봤죠?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1 플러스 n분의 1 이러한 이 원리합계 값이 바로 자연상수 2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합계가.
근데 여러분들 이 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1 플러스 2율이 n분의 1이죠. 지금 n분의 1. n분의 1의 역수는 이 기간 n승 이렇게 돼 있죠. n. 이때 이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2. 이 n분의 1의 역수로 이게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연속 폭리. 복리가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복리 계산을, 즉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무한히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복리법을 연속 복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연속 복리에 의해서 계산된 원리 합계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원금이 A고 이율이 R이 되고 기간이 N인 이러한 원리 합계 S는 원금 A 곱하기 자연상수 2의 Rn승, 이것이 원리 합계가 됩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자, 원금이 A, 이율이 R. 자, n번 이자 계산을 해주고 있죠. 기간이 n일 때 이 원리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계산해주는 횟수가 지금 m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간도 바꿔야 되겠죠. 이 기간 n은, 자, 이자 계산은 1년에 n번 해준다 이런 얘기죠. n번, 1년에 n번, n년이면은 n 곱하기 m, n 곱하기 m 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간 n을 우리는 n 곱하기 m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연 이율이 r이죠. 이 이율 r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1년에 m번 이자 계산을 해주니까 이율은 m분의 r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원리 합계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이걸 바꿔서 A 곱하기 1 플러스 이율 R을 m분의 R로 바꿔야 되고 기간 n을 m 곱하기 n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율이 m분의 R이죠. m분의 R. m분의 R. 그렇기 때문에 기간 기간 mn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 mn을 이렇게 식변형을 하고 있어요. mn을 r분의 m 이렇게 r분의 m 곱하기 rn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S를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은 원리 합계 S는, 자, M이 이제 연속 복리로 계산한 원리 합계는 M이 무한대로 갈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원리 합계의 극한값이 되겠죠. 이 원리 합계의 극한값. 내가 여기가 지금 M분의 R인데 여기를 R분의 M 이거의 역수를 사용하고 있죠. 왜 그랬죠? 그래야 그 값이 바로 자연상수 2가 된다 그랬죠. 그게 2다 그랬죠. 아까 2. 1 플러스 m분의 r, r분의 m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2가 되는 것이다. 이게 자연상수 2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값이 2. 그래서 원리합계 S는 원금 곱하기 2의 Rn승, 여기 Rn승 이게 되시나요? 자, 이 경제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이그젬플 5번. 자, 1,000만 원을 연이율 10% 20년간 투자했을 때 원리합계를 자,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단리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복리로 한번 계산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속 복리를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가와 미래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